한국. 설마 그 나라가 해냈다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7년을 일한 NGO 직원 에밀리가 전화를 받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기업들의 거짓 약속에 속아본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많은 신흥국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마벤베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80명이 살던 작은 마을. 5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아이들.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절망의 눈물. 그런데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도착한 후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에밀리가 목격한 그 놀라운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세계 최고라던 유럽 기술은 모두 실패했는데 한국 기술은 성공해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예요. 35살이고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왔지만 아프리카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강하고 똑똑하다고 해요. 일을 잘 처리한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쉬운 해결책은 믿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거짓 약속을 봐왔거든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지켜봤어요. 유럽 회사들이 케냐에 멋진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왔어요. 이 패널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했죠. 여러분의 마을에 영원히 불빛이 빛나게 될 거예요. 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1년 후에 패널들이 고장났어요. 마을들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고요.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아요. 특히 한국의 기적은요. 지금 저는 수도의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에어컨이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있고요. 밖에서는 바쁜 거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요. 제 책상은 보고서들과 커피 얼룩으로 가득해요. 전화가 울렸어요. 윌리엄스 선생님, 의료센터의 사라 박사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응급 상황이네요. 또 다른 마을이 곤경에 빠진 거고요. 마벤베라는 마을이 있어요. 사라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 정말 멀어요. 사람들이 밤에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뱀에 물려서 죽고 있고요. 여성들은 해가 진 후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료소에는 백신을 위한 전기가 없어요. 저는 종이에 메모를 적었어요. 마벤베. 뱀의 물림. 전기 없음.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한국 태양광 기술에 대해 들었어요. 사라 박사가 말했어요. 유럽 시스템보다 더 잘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태양광 발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기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 성격이 아니거든요. 3일 후에 저는 마벤베로 가는 흙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제 지프가 바위와 구멍을 넘나들며 덜컹거렸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요. 태양이 금속 지붕을 내리쬐었어요. 4시간 후에 드디어 마을이 보였어요. 마벤베는 많은 아프리카 마을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금속 지붕이 있는 작은 진흙집들이 있었고요. 염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놀고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무겁고 슬픈 느낌이요. 해가 지면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벤베를 덮는 어둠은 평범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짙고 완전한 어둠이었죠. 가로등도 없고 집에 불빛도 없고 아무 곳에도 빛이 없었어요. 마을이 그냥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들이 들렸어요. 여성들이 불안하게 속삭이는 소리,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짖는 개들 소리. 멀리서 어딘가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무투카 족장이 마을 중앙에서 저를 만났어요. 하얀 머리와 지혜로운 눈을 가진 나이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와주셔서 기뻐요. 전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무투카 족장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15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에게 디젤 발전기를 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불빛을 사용할 수 있었죠. 진료소에서 백신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었고요.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물을 뜨러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해가 진 후에도 공부할 수 있었고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 자주 고장났어요. 도시에서 비싼 부품들을 가져와야 했어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5년 전에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한국 태양광 패널이 더 좋다고 말을 하네요. 무투카 족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에도 실망했었어요. 왜 한국 기술이 다를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왜 다를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얇은 벽 너머로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 손전등을 들고 뛰어가는 남자들. 누군가가 뱀에 물렸어요. 또 다시요. 아침에 은코시 족장의 손자라는 걸 알았어요. 7살 아이였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뱀을 볼 수 없었고 적절한 조명 없이는 아무도 그를 빨리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은코시 족장이 자신의 집 밖에 앉아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울어서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내 손자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하지만 어둠이 그를 죽였어요. 만약 불빛이 있었다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아팠어요. 이건 더 이상 전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과 사의 문제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본부에 전화했어요. 한국 태양광 기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의 기술이 정말 다를지도 몰라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전화를 끝내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회의론자로 마벤베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든 시도할 만큼 절박한 사람 말이에요. 한국 태양광 패널까지도요. 모험으로의 부름이 시작되었어요. 2주 후에 저는 다시 마벤베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량 행렬이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저를 뒤따라왔어요.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도구들을 실은 트럭들이었죠.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안에 앉아서 그들의 임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큰 의심이요. 선두 트럭이 마을 중앙 근처에서 멈췄어요. 키 큰 미국인 남성이 내렸어요. 그는 단순한 작업복과 튼튼한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회색이었고 얼굴에는 햇빛 아래에서 일한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에밀리 윌리엄스 씨시겠군요. 그가 저에게 걸어오며 말했어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한국 태양광 팀을 이끌고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분이시네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 회사들과 일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술이 제가 본 것 중에 최고거든요. 15개국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봤는데요. 한국 패널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작동해요. 마이클 뒤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장비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헛된 동작이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는 게 보였어요. 무투카 족장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긴장해 보였지만 호기심도 있어 보였어요. 마벤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투카 족장이 말했어요. 저희에게 불빛을 가져다 주러 오신 건가요? 네, 마이클이 간단히 답했어요. 진료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마을 전체로 확장할 수 있어요. 마이클이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어요. 다른 아프리카 마을들의 영상을 무투카 족장에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밝은 가로등 아래로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밤에 공부하고 있었고요. 의사들이 밝게 불이 켜진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을이에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3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이제는 한국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문제없고 고장도 없어요. 무투카 족장이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유럽 발전기처럼 고장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이클이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을 가리켰어요. 김 선생님이 여러분의 젊은이들에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패널은 25년간 보증돼요. 뭔가 고장나면 무료로 고쳐드릴게요. 25년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카림이라는 젊은 남성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아마 20살 정도였는데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카림이 물었어요. 햇빛이 어떻게 전기가 될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이 작은 태양광 패널을 들어 올렸어요. 영어를 구사했지만 억양이 강했어요. 하지만 말은 명확했어요.
이 패널이 햇빛을 잡아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안에서 특별한 물질들이 빛을 전기로 바꿔요. 여러분 눈이 빛을 시각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카림이 패널을 부드럽게 만져봤어요. 우리 사막의 더위에서도 작동하나요? 이 패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작동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거기 온도는 55도까지 올라가요. 매달 모래 폭풍이 와요. 하지만 패널들은 계속 작동해요. 저는 이 대화를 점점 커지는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판매 압박도 없고 화려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인내심 있는 설명과 정직한 답변뿐이었어요. 한국팀이 진료소 근처에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타는 듯한 오후 햇빛 아래에서 불평 없이 일했어요.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계속 일했어요. 각 패널을 소중한 것처럼 다뤘어요. 한 기술자가 제가 지켜보는 걸 알아챘어요. 한국 태양광 설치를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유럽 시스템이 실패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패널들은 유럽에서는 잘 작동해요. 한국 패널들은 혹독한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서 배웠거든요. 하루가 지나면서 개발 프로젝트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걸 봤어요. 한국 팀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패널의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카림과 다른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단계를 설명했어요. 패널을 청소하고 연결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마이클이 답했어요.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마을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저녁이 왔어요. 설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진료소에 몇 개의 전등을 연결해 놨어요. 마이클이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테스트예요. 마이클이 발표했어요. 내일 전체 시스템을 완성할 거예요. 그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3개의 LED 전등이 진료소 안에서 밝게 켜졌어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후에 그 밝기는 놀라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빛 자체가 아니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진짜 희망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무투카 족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마이클과 그의 한국팀을 봤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옳다고 느껴졌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희망을 가져봤어요. 어쩌면 한국 태양광 발전이 정말 다를지도 몰라요. 정말 이 마을이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날지도 몰라요. 진실은 내일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치질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한국팀이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해가 막 떠올랐는데도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동작을 마음으로 외운 댄서처럼 움직였어요. 김 선생님이 카림에게 빨간 전선과 검은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기술자는 마을 여성 3명에게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전기는 물처럼 흘러요. 김 선생님이 카림에게 설명했어요. 빨간 전선은 전기를 전등으로 가져다 주고요. 검은 전선은 전기를 배터리로 다시 가져와요. 카림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둥글게 도는 강 같은 거예요? 정확해요. 김 선생님이 웃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여전히 의심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한국 기술자들은 전에 같이 일했던 유럽인들과 달라 보였어요. 인내심이 있었어요.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처럼 대했어요. 정오까지 진료소 태양광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6개의 반짝이는 패널이 지붕에 앉아 있었고 태양을 향해 완벽하게 각도가 맞춰져 있었어요. 진료소 안에는 10개의 LED 전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새 냉장고가 구석에서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이 냉장고는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거예요. 마이클이 마을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가장 더운 날에도요. 간호사가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5년 동안 더위 때문에 백신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이 마을 중앙에 모든 사람을 모았어요. 라디오처럼 생긴 작은 기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여러분의 태양광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알려줍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고칠 수 있어요. 무투카 족장이 그 기기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준 적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에는 스마트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켜봐요. 해가 지면서 우리는 점등식을 준비했어요. 마을 전체 주민들이 진료소 주변으로 모였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앉았어요. 여성들이 아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이클이 스위치를 무투카 족장에게 건넸어요. 불을 켜시겠어요? 무투카 족장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의 늙은 손이 스위치에 다가가면서 살짝 떨렸어요. 딸깍. 즉시 진료소가 밝고 깨끗한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어요. LED 전구들이 작은 태양처럼 빛났어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환호했어요. 아이들이 손뼉을 쳤어요. 어른들 중 일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동해요. 카림이 소리쳤어요. 전등이 정말 작동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벤베에 해가 진 후에도 전기 불빛이 있었어요. 진료소가 어둠 속의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있다가 비명소리에 깼어요. 여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 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뱀에 물린 사고였어요.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군중을 따라 은코시 족장의 집으로 갔어요. 태양광 설치 전에 손자가 죽었던 바로 그 족장이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형제 아들인 8살 아마리가 매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다리가 부어올라 보라색이 되어 있었어요. 뱀에 물린 상처가 끔찍해 보였어요. 진료소로 데려가야 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아마리를 어두운 마을 길을 통해서 옮겼어요. 진료소만 불빛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곳은 여전히 어둠에 묻혀 있었어요. 소년이 밝은 진료소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즉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마리는 2시간 후에 죽었어요. 은코시 족장이 죽은 소년을 품에 안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제 진료소에는 불빛이 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 조카는 어두운 마을에서 물렸어요. 만약 우리 마을 전체에 불빛이 있었다면 뱀이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조카가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 말이 번개처럼 저를 쳤어요. 한국 태양광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진료소는 이제 밝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불빛이 있는 한 건물로는 어둠 속에 사는 마을 전체를 보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기술은 좋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무투카 족장이 다음날 아침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결연해 보였어요. 에밀리, 그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진료소 불빛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해요. 마을 전체를 위한 불빛이 필요해요. 길, 집, 모든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비용을 생각했어요. 물류를 생각했어요.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한 예방할 수 있었던 어둠 속에서 물려서 죽어있는 아마리도 생각했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마이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을 전체를 밝힐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확장을 위해 설계됐어요. 3주 안에 마을 전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어요. 3주라고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효율성이 어떤 건지 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진료소 불빛 아래에서 카림과 함께 앉았어요. 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모든 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는 그림과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카림, 제가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마벤베의 모든 집과 길에 한국 태양광 발전을 가져온다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 도와줄 건가요? 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어요. 네. 마벤베의 태양광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불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이 젊은 남성의 결심을 보면서 제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자라는 걸 느꼈어요. 희망뿐만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한국 팀은 그들의 기술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저는 밝은 진료소를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창문을 통해 간호사가 완벽한 LED 조명 아래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걸 봤어요. 냉장고가 백신을 안전하고 차갑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내일 저는 한국 팀에게 마벤베 전체를 밝힐 수 있을 만큼의 태양광 패널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모든 집, 모든 길, 아이들이 위험에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요. 은코시 족장이 맞았어요. 한 건물의 불빛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을 전체에서 어둠을 쫓아내야 해요.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거예요. 아마리가 죽은 지 2주 후 제 발밑의 땅이 흔들렸어요.
거대한 트럭 10대가 마벤베로 들어오면서 붉은 먼지 구름을 일으켰어요. 그 행렬은 어둠과 싸우러 온 희망의 군대처럼 보였어요. 저는 무투카 족장 옆에 서서 트럭들이 마을 중앙 근처에 주차하는 걸 지켜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뛰어내려서 즉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거대한 거울처럼 쌓여갔어요. 배터리들이 블록 장난감처럼 쌓였어요. 전선 다발들이 금속 뱀처럼 풀어졌어요. 이 모든 걸 보세요. 무투카 족장이 속삭였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작은 마을을 위한 건가요? 마이클 존슨이 사막의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도 활짝 웃으며 우리에게 걸어왔어요. 이 장비로 3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가 발표했어요. 마벤베의 모든 집에 불빛이 들어올 거예요. 모든 길에 가로등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도 어둠은 없어요. 3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일개미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모든 건물의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각 집이 측정되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우연에 맡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을 따라 첫 번째 집으로 갔어요. 마마젠고라는 나이든 여성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기술자들이 그녀의 지붕에 올라가는 걸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제 지붕이 충분히 튼튼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태블릿을 확인한 후 지붕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지붕이 아주 좋아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패널들은 보이는 것보다 가벼워요. 덱 집에는 문제 없어요. 기술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어요. 그들은 고정 브래킷을 위한 구멍을 뚫었어요. 패널을 완벽한 각도로 위치시켰어요. 아무것도 손상시키지 않고 벽을 통해 전선을 배선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고 연습된 것이었어요. 카림이 기술자들을 어디든 따라다니며 끝없이 질문했어요. 왜 패널을 그런 각도로 놓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거든요. 한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이 각도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햇빛을 잡아줘요. 흐린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맑은 날에 여분 전력을 저장해요. 햇빛이 전혀 없어도 3일 동안은 충분해요. 카림이 모든 걸 노트에 적었어요. 그는 마벤베의 첫 번째 태양광 기술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셋째 날까지 저는 마을이 제 눈앞에서 변모하는 걸 봤어요. 반짝이는 패널들이 지붕마다 덮였어요. LED 가로등이 모든 길을 따라 높이 서 있었어요. 굵은 케이블들이 집과 집을 연결해서 거대한 전기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넷째 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가 중앙광장에 모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왔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마벤베가 5년간의 어둠에서 깨어날 순간을요. 수백 개의 LED 전등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로등들이 병사처럼 준비되어 서 있었어요. 집의 전등들이 잠든 별처럼 준비되어 매달려 있었어요. 전체 전기 시스템이 연결되고 충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웠어요. 무투카 족장이 큰 스위치 박스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그의 마을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했어요. 그가 군중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그 두려움이 영원히 끝나요. 마이클이 그에게 메인 스위치를 건넸어요. 이 스위치를 올리시면 마벤베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켜질 거예요. 무투카 족장이 그의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어요. 아기들이 울음을 멈췄어요. 심지어 염소들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마리를 위한 거예요. 무투카 족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 자격이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딸깍. 즉시 마을 전체가 빛으로 폭발했어요. 모든 가로등이 환하게 켜졌어요. 모든 집이 등불처럼 빛났어요. 마을 광장이 나처럼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진 후에 서로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군중이 축제 분위기로 폭발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면서 전등들을 가리켰어요. 여성들이 기쁨으로 환호했어요. 남자들이 악수하고 서로 껴안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쁜 눈물을 흘렸어요. 마법 같아요. 작은 여자아이가 가로등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며 소리쳤어요. 이제 해가 진 후에도 저녁을 요리할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외쳤어요. 아이들이 밤에 공부할 수 있어요. 한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감정으로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7년 동안 저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일했어요. 많은 프로젝트를 봤어요.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마벤베의 전기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카림이 밝은 불빛 아래에서 얼굴을 빛내며 저에게 뛰어왔어요.
에밀리, 우리가 한 일을 보세요. 우리가 밤에 태양을 가져왔어요. 젊은 카림이 맞았어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태양광 패널이 아프리카의 태양을 포착해서 전기 불빛으로 마을에 돌려준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전등 자체보다도 더 아름다운 걸 알아챘어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뱀에 물려 두 아이를 잃었던 은코시 족장이 가로등 아래에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마마 젠고가 밝은 현관에서 미소 지으며 문턱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뱀베가 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변모한 마을을 둘러봤어요. 가로등이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모든 집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어둠이 완전히 물리쳐진 거예요.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기분이에요. 제가 인정했어요. 다른 모든 실패한 프로젝트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정말 작동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어려운 조건을 이해해요. 우리 자신의 힘든 경험에서 배웠거든요. 오래 지속되는 기술을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제 안에서 중요한 뭔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는 회의적인 미국인으로 마뱀베에 왔어요. 오늘 밤 저는 진짜 기적을 목격한 사람으로 떠나고 있어요. 한국 태양광 시스템은 단순히 마을을 밝힌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정성으로 설계되고 숙련되게 설치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믿음을 밝혀준 거예요. 마뱀베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년 후 저는 무투카 족장이 처음으로 메인 스위치를 올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뱀베는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같은 마을 같지가 않았어요. 밤 9시인데도 아이들이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옥수수를 갈고 내일 시장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료소는 이제 어둠이 진 후에도 치료받으러 올 수 있는 환자들로 붐볐어요. 불이 켜진 창문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제가 2년 전에 처음 방문했던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마을은 두려움과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을은 빛과 가능성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카림이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마뱀베의 태양광 기술자였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태양광 기술자라고 쓰인 유니폼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에밀리, 이 숫자들을 보세요. 그가 신나서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12개월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동안 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한국 패널들이 예상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어요. 저는 그의 화면에 있는 차트들을 살펴봤어요. 초록색 선은 일정한 전력 생산을 보여줬어요. 파란색 선은 배터리 레벨이 강하게 유지되는 걸 보여줬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기는 비어 있었어요. 유지 보수는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쉬워요. 카림이 활짝 웃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물과 부드러운 솔로 패널을 청소해요. 3개월에 한 번 모든 연결 부분을 확인하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시스템이 거의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요. 우리는 함께 마을을 걸었어요. 모든 집에서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서 깨끗하게 반짝였어요. LED 전등이 창문을 통해 꾸준히 빛났어요. 고장난 장비도 없고 어두운 구석도 없었어요. 제가 한때 의심했던 기술이 완전히 자신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우리는 마마 젠고의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녀가 현관에서 밝은 LED 전등 아래에서 바구니를 짜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해가 지면 일을 멈춰야 했어요. 이제는 원한다면 자정까지도 일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마 젠고. 제가 인사했어요. 전등은 잘 작동하고 있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어요. 완벽해요. 1년 동안 매일 밤 완벽한 불빛이에요. 제 손녀가 저녁 먹고 나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바구니를 다 만들어서 시장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이제 3배나 더 많이 벌어요. 이게 제가 마뱀베 어디에서나 듣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태양광 시스템이 불빛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로 환자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냉장고가 꾸준히 윙윙거리며 백신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올해 몇 명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세기는 어려워요. 그녀가 답했어요. 하지만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80% 줄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서 아이들이 죽는 일은 없어요.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태양광 발전 이전에 마벤베는 연평균 15건의 뱀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단 3명만 물렸고 밝은 진료소 불빛 아래에서의 신속한 치료 덕분에 3명 모두 살아났어요. 하지만 변화는 안전과 경제를 넘어섰어요. 마을의 사회적 삶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중앙광장에서 저는 10대들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노트북으로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걸 봤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기초 프로그래밍과 인터넷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제 이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파티마라는 17살 소녀가 말했어요. 다른 마을들이 온라인 상점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수업을 지켜보고 있을 때 무투카 족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보다는 더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에밀리, 당신이 처음 여기 왔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을 의심했었죠. 유럽 발전기처럼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과거의 실망들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었어요. 마음을 바꾼 계기가 뭐였나요? 저는 분주하고 환하게 밝혀진 마을을 둘러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장비만 설치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유지보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무투카 족장이 웃었어요. 이제 다른 10개 마을이 한국 태양광 시스템을 원해요. 카림에게서 배우려고 대표들을 보내요. 마벤베가 선생마을이 되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주변 지역사회에서 매달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카림이 투어를 이끌면서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유지보수하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회사가 여기에 지역 훈련센터를 설립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이클 존슨의 트럭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는 몇 개월마다 시스템을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내리자 아이들이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마이클이 저에게 물었어요. 직접 보세요. 저는 밝고 활기찬 마을 주변을 가리켰어요. 마이클이 명백한 만족감으로 마벤베를 걸어다녔어요. 패널 연결 부분을 확인하고 배터리 레벨을 테스트하고 카림의 유지보수 기록을 검토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가로등 아래에서 앉아 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 저는 아시아 기술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NGO 직원이었어요. 오늘 저는 국제협력과 뛰어난 엔지니어링의 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실패한 후라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클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그건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훌륭한 기술은 스스로 말해줘요. 마벤베 방문이 끝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한 마을이 전기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었고 기술을 통해 전해진 인류애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땀 흘리며 가르치고 배우는 진심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였습니다. 한국 태양광 기술이 마벤베만 밝힌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존중과 공통된 목표로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밝혀준 거예요. 마벤베의 불빛은 이 마을을 훨씬 넘어서 빛날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를 위한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밝히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때로 선입견 때문에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도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벤베의 밝은 불빛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선의와 노력이 모일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